그 길엔 메마른 땅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난 캐니언랜드. 황폐하고 거친 콜로라도 대지에 드러난 그 협곡의 땅을 드디어 힘차게 밟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이제 콜로라도 대지라고 불리는데 이게 바닷속에서 퇴적된 퇴적 물질들이 굳어서 암석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넓게 이제 펼쳐져 있었는데 그 위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지고 이렇게 하면서 보통 이제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침식이 되는 거죠. 그 침식이 된 그런 지역만 깊게 이렇게 파져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남아서 이렇게 넓은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수억 년 전 바다였던 이곳은 높이 솟아 고원이 되고 다시 이 아름다운 협곡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신이 빚은 조각상처럼 말이죠. 침식된 지역만 촥촥촥 기둥처럼 그냥 솟아있네. 기둥을 조각해놓은 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네. 로마 신전들의 기둥 조각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깎아지른 절벽은 수억 년에 걸쳐 형성된 지구의 속살을 수줍은 듯 보여줍니다. 정말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자연의 작품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원래는 다 이 비슷한 높이로 평평하게 다 퇴적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고 강물이 흐르면서 그게 빨리빨리 침식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침식이 진행이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거가 됐지만은 더 빠른 속도로 제거가 되는 반면에 그 밑에 있는 딱딱한 층이 있는 데서는 상대적으로 제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걔들이 굉장히 잘 남아 있어서 지금 평평하게 이렇게 그 한 단을 이루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지형을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인내한 이 땅에서 마침내 이 광활한 침식 계곡이 탄생한 거죠. 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협곡 침식이 이루어진 캐니언 렌즈의 진면목은 인근의 데도스 포인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냥 경치를 볼 수 있는 모양인데요. 우와, 야, 이 경치 좋네요. 야, 이 콜로라도 강을 이렇게 누구 볼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영화들을 많이 찍고 했는 것 같으네요. 야, 정말 대단하네. 예, 지금 여기가 이제 데드 홀스 포인트라는 지역인데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냐면 1800년대에 카우보이들이 이 야생 말들을 이렇게 포획하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말을 몰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입구가 좁고 이렇게 낭떠러지로 쫙 돼 있으니까 말을 몰아서 이제 잡기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부 지역을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가둬놓고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말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나 봐요. 이게 물을 먹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말들이 이제 뭐 콜로라도 강에서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널려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데도스 포인트라는 이름이 붙여졌는가 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사연이 있는 이름이죠. 아, 여기 보니까 아주 끔찍하네요. 절벽들이 그냥 높이 잘 보이고 야 가슴을 탁 트이게 하는 거대한 협곡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웅장한 자연의 교향곡을 만든 건 바로 절벽 아래를 흐르는 저 콜로라도 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강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지금 우리가 잘 보실 수가 있어요. 원래 이게 핫한 콜로라도 대지가 굉장히 높게 펼쳐져 있었을 거예요. 비슷한 높이로.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콜로라도 강을 중심으로 굉장히 깊게 이렇게 파여져서 강이 흐르고 있죠. 그럼 뭘 얘기하냐면 이 강이 이제 비가 오고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지만 비가 올 때 그리고 이 콜로라도 강이 계속 유유히 흐르면서 이 굉장히 긴 지질학적 시간 동안에 이걸 침식시켜 가지고 이러한 대협곡들을 만들어낸 거죠. 1억 5천만 년 동안 이곳 지형을 서서히 깎고 있는 콜로라도 강. 콜로라도주 북부 로키 산맥에서 발원한 이 강은 이곳을 지나 멕시코로 흐르면서 또 한 번의 대협곡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그랜드 캐니언이죠. 정말 강의 위대함을 새삼 느낍니다. 캐년랜드를 둘러보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협곡의 장엄함을 감상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떠세요? 네, 준비됐습니다. 과연 하늘 아래로 어떤 풍경들이 펼쳐질까요? 기대와 설렘으로 날아오른 순간 드넓은 캐년랜드의 전경이 눈앞에 와 닿습니다. 콜로라도 구원 사막지대에 위치한 캐년랜드 국립공원은 서울의 약 2배에 달하는 거대한 협곡들의 땅입니다. 그랜드 캐니언보다 협곡의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지형의 전시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협곡의 다채로운 풍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강물과 바람의 침식작용이 만들어낸 깊은 협곡들과 붉은 사암이 깎여 형성된 기묘한 모양의 바위산들이 환상적인 경관을 이룹니다. 지질학을 하는 저에게 이 땅은 마치 신이 내려준 보물창고처럼 보입니다. 배 타러 다 간 거, 우리 배 타러 콜로라도 강 구경 가야 되는데 지금 다 간 것 같아. 오, 빨리 가야 되겠어요. 다행히 늦지 않았네. 지금 그 콜로라도 강 투어를 하는 겁니다. 강에 이제 크루즈로 이제 약간 뭐 많이 가진 않는 것 같은데 강 따라서 이렇게 좀 구경하고 그 강에서 또 이제 절벽들을 이제 좀 올리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콜로라도 강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콜로라도의 달 밝은 밤은 으로 시작되는 미국 민요 콜로라도의 달밤 때문에 친숙한 강입니다. 한참을 강 위에서 협곡을 가까이 느끼고 있는데 그때 이곳의 독특한 지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사라 불리는 바위 언덕입니다. 꼭대기는 평탄하고
주위가 급경사를 이루는 탁자 모양의 지형입니다. 네, 지금 똥 모양이 저 위에 얹혀 있는 게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신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안에 마치 그 어떤 그 문, 들어가는 입구의 문처럼 아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영상. 그렇게 강을 따라 협곡의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때론 섬세하게, 때론 강렬하게 몰아치며 흐르는 콜로라도강. 하지만 모든 바위가 그 강물에 깎여 나갔던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그 자연 상태에서 보통 볼 때 암석들의 절벽이나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면, 그 암석의 절벽이 발달했으면 깨끗하게 이렇게 되지가 않고 투덜투덜, 소위 말해서 투덜투덜하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차별 침식이라고 해요. 같이 노출됐을 때는 비슷하게 노출됐을 건데, 이게 물이나 다른 비나 이런 작용들에서 침식이 되는 것이 그 암석의 각각 지층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모양이 나오는 게 다 차별 침식이에요. 그 모습 하나하나에 수억 년 동안 빚은 강물과 비, 바람과 햇살의 손길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곡의 역사 속엔 그들과 더불어 살았던 옛사람들의 흔적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림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언어죠. 바위엔 이 땅을 지키며 살아왔던 미국 원주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유유히 흐르는 콜로라도강. 여기에도 강이 조각한 작품이 있답니다. 신기한 데네. 이 음악회를 매년 모압에서 굉장히 매년 음악회를 하는데, 오랫동안 음악회를 하는데, 하모님 여기 보트를 타고 와가지고 이 안에서, 여기가 지금 작은 뭐 자연 내추럴한 자연적인 상태의 그 오페라 하우스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음악회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번엔 자연이 조각한 콘스토를 보러 갑니다. 뭐 정글인데요. 이거 무슨 음악을 할 수 있는 콘스토리 있을까 싶은데 한번 가보죠. 정글 속을 헤치고 가는 느낌이 있네. 또 색다른 느낌이. 이야, 여기 보세요. 이곳은 홍수 때 콜로라도 강이 범람하며 만들어낸 침식 동굴입니다. 자연이 만드는 이 콘서트홀이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저기서 이제 음악을 연주를 하면 소리가 이렇게 쫙 잘 퍼지겠죠. 소리 울려요? 실제로 매년 음악 연주회도 이곳에서 열린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울림통이 아주 좋은 역할, 자연 천연의 울림통이 돼서 콘서트장이 된 것 같아요. 좋은 저 찾았네. 특이합니다. 캐년 렌즈의 대협곡을 빚은 콜로라도 강이 오늘도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우리는 캐년 렌즈의 보물을 만나러 갑니다. 메사아치라 불리는 이곳은 아름다운 일출로 많은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곳이죠. 조용히 대지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바위 언덕 위에 놓인 아치는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창 같습니다. 이 창을 통해 내려다본 협곡은 또 다른 비경을 선사하기 때문이죠.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액자에 멋진 그림을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웅장하게 솟은 바위 언덕 위에 가느다란 틈을 만든 아치 하나. 이 신비로운 굴곡이 수많은 사람들의 경탄을 자내게 합니다. 이 아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굉장히 이제 큰 차이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또 말로 활용점점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얘기처럼 우리가 굉장히 황량한 땅이었지만 아름다운 또 조각을 해놨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아치가 있음으로써 이것을 훨씬 더 빛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아닐까요? 캐년랜드와 아치스 국립공원 그리고 수많은 협곡들이 산재한 유타 남동부는 다양한 야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모험가들의 천국입니다. My name's Herb. Nice to meet you. My name is Young-Seok Kim. Young-Seok Kim. Kim. It's very hard. That's just call Kim. It's easy. Okay, Yeah. all right.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암벽 줄타기를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You're going to carry it like that. You're going to take your harness and you're going to put that in your pack. Yeah. And that red thing, the covering over your pack. Just stay tuned. 꼭 보고 싶은 아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Have you guys been to the U.S. before? Yes, I've several times I've been here and 제가 지금 모압에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캐년랜드 인근의 네그로빌 캐년이라는 지역을 가는데요. 이곳에서는 협곡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Okay.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가지고 가야 되니까 캐리해야 되니까 이거를 편하게 지금 갖고 사용할 때까지 지금은 가지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들어가면 이렇게 걸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끈들이 많이 달리는 것들을 가방에 있으면 배낭이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제 가면은 이렇게 편하니까. 협곡으로 가는 길. 그런데 이곳에선 발걸음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So cyanobacteria is the main component, and then other things come in. So you can see the green. We have some lichens. These are mosses, blue-green algae, fungus, all growing together to what we really call a biological soil crust. Okay, okay. Protect. You mean? Protect. I see. And it works like a sponge. It holds on to that water after rains. So when it rains, it soaks up that rainwater. see. So the plants can access it for a longer amount of time. Yeah, I see. Yes, the heart. Yes, but middle.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발밑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궁금증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나 봅니다. This is medieval canyon? Yeah, this is it. Here we are. And this is where we have to go. Nice, big 90-foot rappel to get us started. This way? Yeah, that's Is the it way. No! It's a long ways down, huh? Oh! Okay, crap. Oh! Should be a good time. Oh. Only one way down, too. We're going to need to use that rope that you've got there. 아, 이 로프 하나에 우리가 매달려서 여기를 내려가야 된답니다. 눈을 돌릴 때마다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땅. 캐년랜드는 그런 곳입니다. And you're ready to go. And so to get started, I'd like you to just take a few steps backwards. Kind Okay. of. There you go. Nice job. Remember, the more
more you lean back, the better. In the back. Yeah, that's it. Perfect. 무서워. 못 보겠어. 줄을 타고 30m를 내려가야 한다는데 제가 느끼기엔 100m는 넘어 보입니다. 그 거리를 이 밧줄 하나의 의지에 내려가야 한다니.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 내딛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야. 후. 오. 와. 잠시 숨을 고르는데 그 아래 펼쳐진 아찔한 풍경에 또다시 밀려오는 공포. 다시 용기를 내어 무거운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 다리가 떨어져요. 공중에 한대 떠 있어요. 이 공포란 마치 우주 속에서 미아가 된 느낌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곳의 멋진 풍경이 눈에 들어오네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지금 내려왔는데 이게 밑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지금 위에서 보면 바로 낭떠러지니까 굉장히 공포감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무서웠는데 이렇게 조금 내려오다 보면 이제 중간쯤 되니까 또 매달릴 때는 좀 무섭긴 한데 좀 낮아지니까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요. 근데 여기 아주 아름다운 이제 지형이 이렇게 동그랗게 아주 깊게 파여져 있는데 이렇게 발달한 거는 지금 물들이 오면 주위에서 온 빗물 같은 것들이 오다가 비가 많이 심하게 몰리면 몰리겠죠. 그러니까 작은 깨져 있는 약한 암석 쪽으로. 그래서 몰려서 이쪽으로 막 실려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몰릴 때 깨져 있는 틈들에서 막 소용돌이도 치고 이렇게 되면서 막 깊게 파는 거죠. 어떤 약한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아주 깊게 만들어서 이런 물들이 막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굉장히 좁은 협곡인데 깊게 파이는 이런 것들을 지금 지형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아주 특이한 지형들을 만들어놨네요. All right. Well, we're coming up on our second rappel of the day here. Already? Yeah, we're already here. That wasn't far. The next one. And as you can see, we actually have a huge arch. Ooh. So this is called Morning Glory Arch. Oh. And according to NABS is the Natural Arch and Bridge Society, Morning Glory Arch is the 7th largest known arch in the world. Wow. 절벽 사이에서 꼭 다리처럼 연결된 이 아치는 자그마치 74m가 넘는다니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지질학자들이 모닝 글로리 아치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렇게 밧줄을 타고 내려가면서 아치를 눈높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Straight back, maybe just to your left, one step. 하지만 저는 자연 앞에서 또 한 번 작아집니다. 이곳은 높이도 높이지만 발을 디딜 곳이 없어 온전히 밧줄의 의지에 내려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제 눈에 띈 것은 바로 아치 안쪽의 속살입니다. 오래전 거칠게 깎여나간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감 때문에 아치를 제대로 본 건 잠깐이었습니다. 힘들어서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견디는 게 힘들어요. 견디는 게. 무서운 것보다도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공포감도 좀 있지만은 내려보는 게 아주 특이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냥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보는 느낌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위에서 보는 게. 그래서 한 번쯤은 한번 좀 무섭기는 하지만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위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풍경입니다. 하지만 저를 더 흥분시킨 건 이곳이 아치의 생성 과정을 지질학적으로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지역에 굉장히 아치가 많이 발달하는데 아치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중간에 여기 아치가 하나 있고 이쪽 편에는 동굴처럼 이렇게 파여진 것만 있고 저쪽 양쪽 사이는 또 다 깨져 나갔어요. 이게 세 가지의 예를 보여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수직으로 이렇게 발달된 건 우리가 전리라고 하는데, 암석이 끼어진 전리라고 하는데, 이 전리가 발달될 때 간격의 적당한 간격으로 전리가 발달돼야지 우리가 아치가 발달할 수가 있어요. 너무 촘촘하게 발달하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치 옆에는 다 부서져 나가버렸죠. 예, 근데 너무 또 간격이 없이 이렇게 발달하면 이 아치 동굴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아치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쪽이 좀 촘촘하게 발달된 전리가 있고 그 사이가 좀 더 간격이 적당한 간격으로 있으면 옆에 거는 떨어져 나가고 얘만 남으니까 아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또 특히나 위쪽에 암석이 좀 단단한 암석이 있어야 되고 밑에가 약한 암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밑에 암석이 떨어져 나가고 그것만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치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이제 아주 신기한, 사실 그냥 지질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암석이 깨진 위쪽에 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물 깨진 암석 텀으로 해서 물이 지금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샘이라고 보통 하죠. 자연환경에서. 그래서 물들이 지금 어디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미끄러운데. 지금 보세요. 여기서 이 바위 틈 사이에서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게 이제 전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암석에서 어떤 깨어진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통해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에, 땅 속에 지하수도 있고 석유도 많이 흐르고 있는데 유체들이 어떻게 흐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런, 물론 공극을 통해서 약간씩 흐르지만은 주로 많이 흐르는 것은 이런 암석에 깨어진 틈을 통해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기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물을. 물도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손을 좀 씻고. 컵이 없으니까. 물맛도 괜찮아요. 단 것 같은데 물이. 건조한 바위 틈을 가르고 흘러나오는 물줄기. 지금은 여행자들의 목을 죽여주고 있지만 먼 훗날 어쩌면 이 물줄기들에 의해 이곳은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몇 천년 혹은 몇만 년 후에 말이죠. 1978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옐로스톤은 로키 산맥 한 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국립공 1위로 뽑힐 정도로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죠. 특히 옐로스톤은 64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고원지대에 위치해 화산 분출로 인한 지각 변동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찾은 곳은 옐로스톤의 상징과도 같은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는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고 또한 미국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뭐 오랫동안 그렇게 뭐 최초로 뭐 지정됐다는 얘기 자체가 그만큼 뚜렷한 우리가 사람들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풍광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이제 간헐천이 세계의 간헐천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 간헐천이 이 옐로스톤에 다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가 올드 페이스풀 가이드를 오늘 보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가 주기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온천을 간헐천이라 하는데요. 올드 페이스풀 간헐천은 120년 전 처음 발견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거의 일정한 주기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출 예정 시간이 가까우면 주인은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자주 이제 안 터지니까 이게 1시간 뭐 이상 지나야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 맞추면 다 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주 볼 수 없으니까. 지금 한 10분 내외에 이제 터질 것 같습니다. 평균 65분 간격으로 온천물을 뿜어낸다는데 점점 폭발할 기미가 보이자 카메라를 잡은 사람들의 손놀림도 바빠집니다. 힘이 좀 많아졌는데 시작됐습니다. 이제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었네요. 밥 될 때 같아요. 밥 될 때 조금씩 나오다가 나중에 한 목에 막 쏟뚜껑 넘치는 것처럼. 참 애를 많이 태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시작됐습니다. 배대 시작됐습니다. 올드 페이스풀, 그 이름처럼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4만 리터의 물줄기를 최대 60m 높이까지 뿜어 올린다니. 그렇게 4분간의 천연 분수쇼가 아쉽게 끝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간헐천이 생기는 이유는 지하에 소위 말해서 이제 온천이죠. 여기 온천인데 밑에 이제 가스를 갖고 있는 그런 물들이 이제 굉장히 차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는 거죠.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계속 지열이 따뜻하게 데워지니까 가스가 이제 굉장히 계속 우리가 밥솥에 물 데우듯이 가스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꽉 찼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차서 이게 뿜어 나올 정도의 압이 충분히 되면 한 번씩 터져 올라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돼서 또 수그러들었다가 또 계속 또 데워지면 또 차면 또 한 번씩 폭발하고. 지하 5km 아래에 있는 마그마에 의해 뜨겁게 데워진 이 땅은 그야말로 지천에 간헐천이 널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엔 전 세계 간헐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00여 개가 모여 있죠.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곳곳에선 크고 작은 간헐천들이 수시로 뜨거운 물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모양인데 한 개가 이제 올라올 시간이 됐는 모양이네, 작은 게. 우연히 분출 시간을 마쳤는데 어쩐지 횡재한 느낌입니다. 오, 제때 골랐네. 오, 야, 오, 생각보다 멀리 올라오는데, 야, 와, 오, 대단한데, 와, 야,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야. 마치 용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합니다. 대단한데 이거. 전문에 왔을 때 이거 못 봤어요 저는. 이게 좋네요. 야. 대단해 진짜로. 와, 물대포 쏘는 것처럼
굉장히 시간 오랫동안 막 부부부부 거리면서 막 계속 올라와요. 야, 대단한데. 오, 야,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잠잠해집니다. 하지만 속에선 또 다른 폭발을 준비하겠죠. 그런데 간을 치려는 것이 꼭 거대한 물기둥만 뿜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냄비에 찌개 끓이는 것처럼 찌개 끓였다가 뚜껑을 열었을 때 보글보글 계속 끓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위에 공간이 많이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작은 틈이 있는 경우하고 넓은 공간으로 열려 있는 경우하고 그런 차이가 되겠죠. 이건 그런 간헐천 중 가장 아름답다는 블랙풀입니다. 짙은 푸른빛으로 마치 깊은 바다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은 다양한 색을 품은 물빛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전부 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진짜 다양하게 있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오기 전에는 옐로스톤은 굉장히 큰 올드 페이스풀 가이드 같은 거 하나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실제로 와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가이드와 또 온천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화산 폭발로 생겨난 이곳은 지금도 여전히 땅속에서는 뜨거운 열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 지열 활동 덕에 옐로스톤엔 간헐천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온천이 무려 1만여 개가 있는데요. 그중 올드 페이스풀만큼이나 유명한 또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와, 오, 여기 맘모스구나. 이야. 그 전설의 동물 맘모스 말입니다. 야, 여기 보세요. 눈도 있어요, 눈도. 맘모스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 여기가 지금 맘모스 스프링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이 맘모스, 이게 때문에, 이 모양 때문에 이름이 맘모스로 불리나 봐요. 아, 똑같네.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귀까지. 야. 이곳은 간헐천과는 또 다른 흥미로운 화산온천 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그 맘모스 핫스프링이라는 데인데요. 여기서 옐로스톤에서 아주 뭐 대표적인 곳으로 꼽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올드 페이스풀 가이드하고 맘모스 핫스프링을 보통 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맘모스 핫스프링은 굉장히 옛날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올 때 테라스가, 계단상의 테라스를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석회암 지대에 만들어진 독특한 온천인데요. 마치 흰눈이 쌓여있는 듯합니다. 야, 이거 보세요. 하얗게 너무 예쁘다. 햇빛에 반사된 석회암들이 더욱 맑고 투명하게 빛납니다. 마치 얼음 폭포 위로 물이 흐르는 듯합니다. 이 환상적인 풍경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곳 온천수에 있는 석회암 성분 때문입니다. 땅속에서 솟아오른 석회질의 온천수가 수증기를 내뿜으며 석회 성분을 침전시켜 청청이 쌓이게 된 거죠.
꼭 바다를 수놓은 하얀 산호처럼 보입니다. 이 온천도 우리네 인생처럼 생사가 있습니다. 이쁘게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좀 이제 그래도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졌고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쪽 편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그만큼 여기는 온천이 굉장히 많이 솟아나면서 그 결정화를 이제 석회 성분을 많이 결정화 시켰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거죠, 이쪽은. 물의 흐름에 따라 온천이 생겼다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새롭게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가이즈하고 좀 다른 것은 뭐냐면 간헐천하고 좀 다른 것은 가스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이제 분출을 하지 않고 흘러내리는 물들이 흘러내리는 경우고 가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성분이 많아서 걔들이 방에 이제 가스가 차에 있다가 이제 폭발하는 형태로 한 번씩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역 최고의 볼거리는 팔레트 스프링입니다. 야, 여기 뭐 물소리가 막 나는데, 오, 이야, 여기 뭐 제대로, 오휴, 완전 뭐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야, 멋있네요. 어우. 야, 오, 아주 멋있습니다. 야. 거대한 계단식 석회암의 꼭대기에서 솟아나는 온천수가 장관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보다 더 인상적인 건 뜨거운 온천 옆을 유유히 거니는 초연한 야생동물들입니다. 지질과 야생이 공존하는 옐로스톤만의 풍경이죠. 옐로스톤을 처음으로 지질 조사를 이제 하고 여러 지질학자들이 지질 조사를 했지만 이것을 내셔널 파크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지질학자가 있었어요. 그 지질학자가 했는 말이 뭐냐면은 이 지역이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거를 빨리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몇 년, 몇십 년 만에 이것이 다 훼손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첫 번째 국립공원이 된 것이죠. 1872년 미국과 세계에서 최초로 국립공원이 된 옐로스톤은 그 규모도 어마어마해 이곳을 다 둘러보는 데만도 며칠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일정이 길건 짧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죠. 네, 지금 이게 온천이 몇 개 큰 게 있는데 지금 여기 굉장히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온천물이 넘쳐가지고 이 강물로 바로 이렇게 지금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기를 내뿜는 이 온천은 옐로스톤에서 가장 큰 글랜드 프리즈마틱입니다. 지름이 거의 110m가 넘는 이 온천은 규모가 너무 커서 전체를 보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마치 푸른빛의 태양 같습니다. 다시 가까이에서 마주한 이 온천은 또 다른 매력으로 저를 이끕니다.
여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이 저번에 왔을 때보다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아름다운 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Here I am. This is me. I come 아, 색깔 보세요. right here in the place where I belong. It's a new world. It's 온천 가장자리의 노란색과 주황색 띠가 오늘따라 유난히 곱습니다. It's a new day in a new land. 거기에 몽환적인 분위기의 수정기까지. Here I am. Oh, it's a new world. 현실과 꿈의 경계조차 얼핏 사라져버리게 하는 이 아득함. 그 속에서 저는 마치 꿈을 꾸는 듯 합니다. 지금 지금 계속 이렇게 김이 막 쏟아나니까 이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굉장히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지금 이 수증기 속에 이렇게 파묻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스러운 느낌. 이게 색깔도 그렇고 어른하면서 또 이렇게 뭔가 물감을 풀어놔서 물감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다. 오. 푸른색 태양 주위로 노란색 불꽃이 퍼져 이글거리는 듯 합니다. 자연이 아니면 그 누가 이런 감동적인 색깔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오묘한 프리즘 같은 온천의 색깔은 과연 누구의 작품일까요? 온도가 가장 높은 중앙부는 짙은 푸른색을, 그리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푸른색은 옅어지고 노란색, 주황색 띠를 형성하는데요. 이 다채로운 색은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미생물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앙에서는 온도가 너무 높아 살 수 없는 이 박테리아가 바깥쪽으로 가면서 수온이 낮아져 다양하게 분포해 자라는 거죠. 이 색깔이 아름다워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것이 지금 여기서 이게 그 박테리아가 미생물들이 그런 박테리아들이 굉장히 많이 산대요. 이 주위에 따뜻한 물에 사는 박테리아들이 그런 박테리아들 때문에 굉장히 이게 화려한 이제 다양한 색깔들을 낼 수 있다고 근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온천 물을 보면 물이 이제 파란색을 많이 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란색을 많이 띠는 거는 이 가시광선이 들어왔을 때 파란색이 가장 반사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우리 눈에 이렇게 잘 보이게 돼서 지금 파란색을 많이 띠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쯤 이 아름다운 그랜드 프리즈마틱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참으로 오랫동안 제 가슴에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곳 자연의 질투라도 하듯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삽시간에 변한 날씨 때문에 오늘 온천 관람은 여기까지. 아쉬움을 안고 그랜드 프리즈마틱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옐로스톤을 둘러보다 보면 쓰러지거나 불에 탄 나무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둔다는 이들의 방침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원 숲의 80%를 덮고 있는 이 로지풀 소나무는 1988년 큰 산불로 인해 무참히 불타고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자연 발화로 난 불이기에 사람들은 불을 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불에 탄 솔방울에서 씨앗들이 나와 새싹을 다시 틔웠다는 겁니다. 정말 생명에 대한 자연의 경이라 할 수 있죠. 이처럼 인공의 힘을 가하지 않는 자연보호 정책은 이곳 동물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덕에 옐로스톤에선 이렇게 야생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옐로스톤은 이 아메리카 흑곰과 그리즐리 베어라는 회색곰 등이 서식하는데요. 가끔 곰의 습격으로 여행객들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데 숲에 또 뭔가가 있습니다. 바로 코요테입니다. 희귀한 동물들을 많이 봅니다. 다른 여행객들도 놓치지 않네요. 야생동물의 천국이라 불리는 옐로스톤. 하지만 이곳의 진짜 주인은 바로 요놈들입니다. 바이슨 혹은 버펄로라 불리는 아메리카 들소죠. 북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바이슨은 한때 멸종위기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900년 초 미국 정부가 들소 보호에 나서면서 지금 옐로스톤엔 4,000여 마리의 바이슨이 서식하게 된 거죠. 굉장히 원래 그 옐로스톤에 동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사실은 와서 잘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들소떼들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네요. 저기도 지금 있고 이 밑에는 쫙 있네. 이거 아주 좋습니다. 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놈아이구나. 일로 와봐. 일로 저 본다. 일로 와. 싫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엄마 가잖아. 엄마 따라가야지. 그렇지. 엄마 따라가야지. 간다. 새끼는 처음으로 보는데 참 귀엽네요. 그런데 그때 바이슨이 도로로 들어서자 지나가는 차들은 모두 멈춰 서고 맙니다. 세워라 내워라 지나가는 바이슨 덕에 도로는 온통 주차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바이슨이 길을 다 건널 때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곳에선 바이슨 트래픽 잼, 우리말로 하면 들소로 인한 교통체증이란 말을 쓰죠. 옐로스톤에서는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일 뿐이므로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옐로스톤은 면적이 그랜드 캐니언의 3배,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의 크기 정도인데요. 살아있는 지질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다양한 지질과 지형이 있습니다. 오, 바람이 아주 센데요? 오, 추운데. 휴가 좋네요. 경치가 아주. 검은 먹구름이 좀 끼어 있는데, 멀리서 하얀 눈들 많이 덮여 있고, 눈 있는 지금 높이가 우리 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한 해발 고도로 한 2,700m 정도가 되는데, 저게 이제 그 옐로스톤 강이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게 옐로스톤 이 공원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데요. 옐로스톤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옐로스톤 강의 노란암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합니다. 협곡의 깊이도 한 3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깊은 협곡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붙여진 것 같아요. 아주 가파릅니다. 이제 폭포 있습니다. 폭포. 굉장합니다. 대단한 폭포네요. 이 만만치 않은데요? 여기 잘 보이네요. 네. 이곳은 20km가 넘는 옐로스톤의 그랜드 캐니언 구간 중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아티스트 포인트입니다. 옐로스톤 강이 아주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그참 멋들어지게 산수와 한 점 그려놨습니다. 지금 이 옐로스톤이 아주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폭포예요. 웅장한 폭포가 몇 개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물론 이제 가늘천이나 온천이 굉장히 이제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물들이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옐로스톤이 훨씬 더 빛을 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여기 이제 계곡이 진짜 다른 데하고는 보기 드물 정도로 아주 특이하게 색깔도 아주 옐로스톤의 상징이 있는 그런 노란 색깔을 지금 띠고 있고 아주 깊게 파여져 있어요. 협곡의 깎아지른 절벽이 화려한 색을 띱니다. 이건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가 석회암층을 흘러내리면서 바위 표면을 노랗게 물들인 거죠. 옐로스톤의 그 옐로우라는 노란 그 느낌을 바로 상징적으로 주는 그런 지역 같아요, 여기가. 이쪽에 있을 과연 이곳의 폭포는 어떨까요? 우와. 협곡 쪽으로 내려갈수록 물소리가 점점 거세집니다. 야, 물살이 엄청나네요. 물살이 정말 센데요. 시원합니다. 속이 더 후련한데요. 무서워요, 여기. 막 떨어질 것 같아, 느낌이. 저쪽으로 폭포가 보이니 제 발걸음도 빨라집니다. 자, 물살이 막 급해지는데요. 와.
보고 있는 제가 마치 물살에 빨려 들어갈 것 같네요. 우와! 이야, 장관입니다. 와. 자, 눈도 되게만 남아서 있고요. 야, 물 색깔도 완전히 청록색이고. 야, 아이, 감동적입니다. 아우, 대단하네요. 높이가 나이아가라 폭포의 2배에 달하는 로 폭포. 거대한 물줄기와 우렁찬 폭포 소리, 절벽 끝에 걸린 녹다남은 눈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기 아까운 비형입니다. 화산의 폭발로 탄생한 옐로스톤. 지금도 펄펄 끓고 있는 그 땅은 태고의 생명력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지구의 역동적인 숨결을 느낍니다. 전설의 불사조란 뜻의 피닉스는 애리조나 남부 소노라 사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피닉스에서 가장 먼저 찾을 곳은 영험한 기운이 맴돈다는 슈퍼스티션 산입니다. 황량한 사막 풍경만 펼쳐질 것 같은 길에서 뜻밖의 멋있는 길동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땅 위에 삐쭉삐쭉 솟아있는 요놈들입니다. 애리조나와 텍사스 일대에서 자라는 사와로 선인장입니다. 곳곳에 서 있는 선인장들이 마치 꼭 저를 반기는 것 같습니다. 피닉스 외곽에서 출발한 지 30여 분, 저 멀리 산이 보입니다. 이 산에는 오래전부터 금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실제로 산 입구엔 골드필드라는 고스트타운, 즉 폐광촌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 한참 번성기에는 50여 개의 광산에 3,000여 명이 넘는 광부들로 성시를 이뤘답니다. 지금은 과거 서부개척 시대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죠. 선인장은 이곳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 굉장히 큰 선인장이 하나 있는데요. 뭐 아리조나를 얘기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선인장일 거예요. 그래서 아리조나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리조나는 그 차에 번호판에도 이 선인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리조나 아주 대표적이고, 그래서 물론 뭐 선인장 열매도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은 우리 이종래에서는 또 선인장 꿀로 만들어서 뭐 생산을 해서 팔기도 하고, 아주 선인장이 대표적인 아리조나의 우리가 특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주 큰 선인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멋있네요. 폐광촌 뒤로 슈퍼스티션 산이 가깝게 보입니다. 꽤 험하게 보이는 이 산은 주에서 지정한 개발 제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그만큼 야생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산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산에선 조난 사고도 많답니다. 자, 우리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데가 슈퍼스티션 마운틴이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슈퍼스티션 산이죠. 그래서 아주 뭐 공포의 산,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산이 생긴 게 좀 그래요. 색깔도 조금 어둡고, 그래서 산 모양도 또 무슨 여기 고스트 타운에 어울리는 좀 특히나 밤 되면 더 어시시할 것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풍화 침식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아마 수직에 단층이나 전리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양들이 좀 굉장히 불규칙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험준한 지형 때문에 산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올라야 합니다. 조금 지금 우리가 여기 시간으로 한 7시가 다 넘었는데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한번 어느 정도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한여름에는 40도를 웃도는 피닉스의 살인적인 더위는 유명한데요. 그 날씨에 이 메마른 풍경까지 목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산의 모양이나 선인장의 모양이나 좀 굉장히 소위 말해서 갈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양상이에요. 선인장도 우리가 대표적인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이잖아요. 근데 산에도 보면 굉장히 건조해 놓으니까 나무도 크고 꼭 선인장 모양 비슷하게 쭉쭉 솟아 있는 게 잘 아리조나의 풍광을 잘 대표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이 길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한 데는 이 선인장과 괴기한 모습의 산이 어우러진 풍광 때문이었겠죠. 저도 그 길에서 멈췄습니다. 이 건조한 사막이 선사할 아름다운 일몰을 보기 위해서죠. 웅장하고 기괴한 모습으로 우뚝 솟은 슈퍼스티션산. 태양도 그 기세에 압도된 듯 조심스레 그림자를 내립니다. 붉은 숨을 토해내던 태양이 사라지자 사막은 새로운 생명력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피닉스의 젖줄인 솔트강에 댐이 건설되면서 4개의 호수가 생겼는데요. 이 캐니언 호수는 그중 하나입니다. 사막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마치 딴 세상 같습니다. 아이고, 완전히 그 사막의 오아시스란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호수가 있으니까 이 큰 대도시 옆에 전부 사막인데, 야, 이 완전히 호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뭐 수영도 즐기고 피크닉도 즐기고 아주 분위기도 좋고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정말 한가로워 보입니다. 특히 호수 경치가 아름다운 이곳은 피닉스 등 주변 도시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기 휴양지죠. 그렇다 보니 호수에는 낚시 외에도 보트, 제트스키 등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보트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보트를 렌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트를 타고 좀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크루즈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대요. 한 3마일 정도밖에. 우리 보트를 빌리면 한 10마일까지도 갈 수 있다니까 우리가 좀 더 계곡 깊은 곳을 아마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보트를 타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보트를 탈 수 있다 해서 쉽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여기다 쓰고 여기 드라이빙 라이센스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다 쓰고 안전과 책임 문제 때문이죠. 오케이?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이제 까다롭고 책임 소재 같은 게 있으니까 저 크루즈로 가는 것들은 이제 운전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구경만 하면 되는데 보트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좀 갖고 있는 거죠, 위험성을. 제가 직접 보트를 몰아야 하기 때문이죠. Who's going to be the driver?
Okay. I need you back here with me for a minute. Just stand right here on the dock. Yeah. First thing we need to do is take a look at the prop. We try to keep them in good shape. If it comes back dinged up, banged up, it's a $65 charge. Push it forward. The farther forward you push it, the faster you go. Same with reverse. Pull up, pull back. This is just a neutral throttle here. It only works in neutral. Boat will not shift when it's up. It has to be down the rest of the time when the boat's underway.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직원의 말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제대로 몰 수 있을까요? 걱정이 앞섭니다. Yes, that's why it says 5 miles an hour or less. There's no way to tell if you're going 5 miles an hour. Keep pulling back. Keep pulling it back. Don't let it grind. Pull the handle back from it. There you go. There you are. Now you're in reverse. 겨우 출발은 합니다만 걱정했던 것에 비해 출발은 다행히 순조롭습니다. 호수 옆으로 깊게 패인 협곡이 이어져 있습니다. 잔잔한 캐니언 호수와 달리 거친 야생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이 호수길 끝에 원시 자연이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경치가 좋은데 좀 세워서 좀 보겠습니다. 특이한, 굉장히 이 사막에, 이게 호수에다가 그냥 계곡까지 놓으니까 아주, 물도 깨끗하고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여기에 선인장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울퉁불퉁 절벽 사이에 놓인 사화로 선인장. 이곳 애리조나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광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점점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덕에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 강에서 물놀이하던 생각이 나는군요. Everybody's talking at me. I don't hear words saying. Only the echoes. 아리따라, come on! 와, 굉장히 시원합니다. 물이 생각보다 깊어서 수영하기엔 더없이 좋았습니다. Only the shadows of their 물 떠봤는데 물속은 하나도 안 보여. I'm going where 깊은가 봐요, the sun 생각보다. keeps shining through the pouring rain. Going where the weather suits my clothes. 애리조나의 독특한 풍경을 담고 있는 캐니언 호수. 이곳 사막이 품은 오아시스입니다. 투선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광대한 소노라 사막이 이어집니다. 이 사막 덕에 투선은 맑은 날씨, 건조한 공기, 나지막한 산들과 풍부한 사막 식물들로 대표되는데요.
정말 여느 모래사막과는 다른 또 다른 매력으로 여행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진짜 이 산하고 선인장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거의 지금 작은 잡초들이 좀 자라고 있지만은 대부분 지금 선인장이에요. 근데 선인장이 너무 빡빡하게 촘촘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 선인장이 있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그 삭막한 사막 지대지만은 이 선인장이 있어서 분위기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사막에서 오아시스처럼 이 산에 황량한 이 산에 있는 선인장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너무 예뻐요. 이 황량한 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네요. 사화로 선인장은 터선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혹독한 사막에 뿌리를 내려 살아가는 사화로 선인장. 새삼 생명의 위대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 땅들에서는 너무 기후가 건조하니까, 그러니까 건조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강우량, 강수량보다도 이 정발량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점점 이제 당이 건조해지고 사막화되는 거죠. 지금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강수량에 비해서 정발량이 훨씬 많으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식물들은 주로 선인장 종류를 비롯한 입이 굉장히 작은 이런 종류들의 식물들만, 극히 제한된 식물들만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사화로 선인장 군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1994년 이곳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요. 그곳에 특이한 선인장도 눈에 띕니다. 테디베어 촐라라는 선인장입니다. 멀리서 보면 노란 것이 꼭 푹신푹신한 곰인형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제가 그만 그 가시에 찔렸는데요. 작대기로만 떼내야 하는데 완전히 꽂혔어. 오, 달라붙는데. 어휴. 그냥 가시가 아니고 완전히 박혔어요. 어휴. 엄청나게 아파요. 어휴. 진짜 아파요. 어휴. 피가 막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힘줄이. 신발에도 달라붙었는데 선인장 가시의 위력이 대단하죠. 시원해. 고슴도치 같이 붙어버려. 꼭 생긴 것도 동물 같아. 그냥 사이로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주위에 가니까 딱 달라붙어버려. 진짜 아픈데 이거. 힘줄을 막 붓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오. 솜털같이 생겼는데 엄청 야무집니다. 사람이 서 있는 듯 우뚝 솟아있는 사화로 선인장. 다 크면 20여 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우 천천히 자라죠. 15년 동안 겨우 30cm 정도 자라고 30년이 돼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명도 길어 150년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이곳을 지키며 사막의 동물들에게 자신의 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쉴 곳을 내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과거 이곳에 살던 미국 원주민들은 사와로 선인장을 사막의 수호신으로 여겼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선인장이 더 거대하게 보입니다. 선인장이 아주 바위를 뚫고 올라왔네요. 이 키가 선인장들이 다들 커서 제 키가 170 정도 되는데 선인장이 한 5, 6m는 될 것 같죠? 대부분 이렇게 큰 선인장들이 많이 있어요. 아파서 앉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둘러도 꼭대기에 맺은 열매는 새의 차지네요. 입 열고 이렇게 기다릴 수도 없고 하나 먹어보고 싶지만 이렇게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원이라서. 이게 하나가 꽃이 아니고 이게 꽃이 피었다가 이제 밑에 부분이죠. 이렇게 됐다가 위에 달린 것처럼 이게 익으면 이렇게 벌어지는가 봐요. 석류 벌어지듯이. 지금 안에 거는 떨어져 나갔고 아마 새들이나 누가 먹어버렸나 봐요. 제가 딴 게 아니고 죽은 겁니다. 그때 뭔가가 땅 위로 빼꼼히 머리를 듭니다. 검은 꼬리 프레리독이라 불리는 놈인데요. 운 좋게 봤네요. 어린 왕자에서 사막이 아름다운 건 오아시스 때문이라 했죠. 하지만 어쩌면 사막의 진정한 보물은 이 선인장이 아닐까요? 사와로 선인장의 신비를 품은 이곳 사막은 그대로 서부 영화의 무대이기도 했죠. 투싼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에 있는 툼스톤은 서부 영화의 고전으로 꼽히는 오케이 목장의 결투의 실제 배경이 됐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재현되고 있는데요. 톰스톤에 왔습니다. 톰스톤. Hello. Hello. When do you start the show? Competition? 11 o'clock, right there. 11 o'clock. See the green dumpster right there? Yeah. Right in that building. Inside the building. Indoor theater. You not only get entertained, but you learn history about the town. Okay. Do you show some other? Not on the street. No, Not on the not street. on the street. 하지만 거리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영락없는 서부 영화의 무대입니다. Come to see me, baby, and bring along some dough, and we'll go honky-tonkin'. 서부 영화에 흔히 등장했던 역마차에 서부 시대 복장을 한 총잡이들까지 어린 시절 봤던 영화 속 모습들이 제 눈앞에서 하나둘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옛 모습을 복원해 놓은 건물에선 매 시간마다 다양한 서부극들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In fact, it's hotter than Phoenix is today, I'm sure. Well, I'm telling you to take that gun out of the holster. 총 하나의 의지에서 살아야 했던 카우보이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미국인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모양입니다. Not even healed. And they're telling me, howdy. Oh, I'm healed. In your neck. And by the way, White, you're not going in the passenger car. So I guess you all... 이 서부극도 당시 은광붐이 일어났던 이곳 툼스톤의 이야기를 꾸민 것입니다. Did y'all folks like enjoy the show?
이름에 대한 걸 굉장히 깊게 생각했는데 이게 툼스톤이에요. 이름 툼스톤. 툼스톤의 툼이 이제 묘지의 무덤이에요. 무덤이 이제 툼스톤이니까 이제 묘 비석이죠. 묘석이죠. 옛날에 이제 이런 이 사람들이 중간에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죽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무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아마 이 말 이름을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네. 그래도 서부극 하면 당연히 오케이 목장의 결투겠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지금 우리가 오케이 목장의 결투를 보러 갑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이제 연기를 하실 분들 같아요. 좀 있으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 뒤쪽에서 목장처럼 꾸며놓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오케이 목장의 결투는 1881년 이곳에서 벌어졌던 대결을 영화화한 겁니다. 일단 추정. 이 톰스톤의 역사를 이렇게 사진으로 해놓은 건데요. 이 사람이 지금 저 에드워드 시폴렌이라고 해가지고 이 도시를 처음에 이제 설립을 한 사람입니다. 1877년 광산 탐사가 에드워드 시펄린이라는 사람이 처음 도시를 건설한 후 이곳엔 실제 은광이 발견됐습니다. 이후 삽시간에 번창한 도시는 한때 인구 10,000명 이상 거주하기도 했죠. 그야말로 서부개척 시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는데 하지만 곧 서부의 총잡이들이 몰려들면서 이곳은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거리에선 쉴 새 없이 결투가 벌어졌고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오케이 목장의 결투입니다. 전설적인 총잡이 와이어트 어프 형제와 말에서 악행을 일삼던 클랜튼 갱단 사이에 벌어진 총격전이죠. 모험과 개척, 그리고 총성과 사나이들의 혈투. 그렇게 서부시대는 이들 기업의 한 자락을 차지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향수가 있죠. 서부 개척 시대에 향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뭐 민속촌 가듯이 그런 느낌으로 와서 보고 또 그 느낌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금강을 찾아 서부로 온 사람들. 그 서부 개척 시대의 역사는 지금 이곳 애리조나의 사막에서 추억과 낭만이 되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동부 파나민트 산맥과 아마르고사 산맥 사이에 거대한 분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죠. 이름 때문일까요? 그곳으로 들어서는 길조차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건조한 계곡 사이를 지그재그로 내려가다 보면 데스밸리가 가라앉은 듯이 낮게 깔려 있습니다. 아주 전망이 좋고 이게 데스밸리가
한눈에 보인다는 단테스 뷰에 올라왔습니다. 아주 경치 좋네요. 야, 대단하네. 엄청나구나. 야, 단테스뷰는 데스밸리 최고의 전망 포인트입니다. 아, 잘 보이네. 야, 여기까지 그냥 쫙 펼쳐져 있네. 이곳 지명은 이탈리아의 위대한 신 알리기에리 단테의 대서시에서 유래했습니다. 꼭 그 대서시에 나오는 지옥의 모습이 이곳과 같을 것 같다 해서 붙여진 거죠. 하지만 지옥이라 하기엔 이 풍경이 너무나도 매혹적입니다. 지금 이 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얘들은 원래 이 주위를 이루고 있는 암석들이 바닷속에서 형성된 이후에 얘들이 이제 정단층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니까 주위에서 잡아 당기게 되니까 얘들이 이렇게 블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위에서 블락들이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낮아지는 부분이 생기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죠. 지금 올라가는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산맥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떨어진 부분이 낮아지니까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낮게 이제 호수가 형성됐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낮게 호수가 형성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물이 다 증발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소금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상태죠.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말라붙은 소금물 호수. 그렇게 눈부시도록 하얀 소금밭이 탄생했습니다. 진짜 덥네. 바람 자체가 뭐 훈훈한 뜨끈뜨끈한 바람이 부네. 북미에서는 가장 더운 곳, 가장 낮은 데서라고 그러더니 정말 푹푹 찌네요 아주. 조금 남아있네요. 다 다른 데는 정발하고 여기만 지금 요만큼 남아있어요. 야, 지금 다 정발해서 다 소금 옛날 염분이 있었던 그런 호수라서 조금 남아있네. 하지만 두꺼운 소금청 위에 고인물은 바닷물보다 무려 4배 이상 짜 배드워터라는 이름을 얻었죠. 처음에 이 지역을 이제 조사한 사람들이 처음 이 물을 발견을 하고 이 물이 이제 물이 있으니까 굉장히 반가웠겠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줄 알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 물이 이제 염수니까 먹지를 못하잖아요. 자기 당나귀도 먹이고 이제 뭐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름을 이제 배드워터라고 불렀다고 해요. 소위 뭐 우리나라 말하면 나쁜 물. 그러니까 먹이려고 했는데 먹지를 못하는 물 염수니까 나쁜 물이다. 그래서 나쁜 물의 분지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지금 이제 피트를 안 쓰고 이제 미터를 쓰니까 85.5m. 그래서 below sea level이라고 했죠. 지금 그러니까 해수면에 밑으로 해수면 이하에 85.5m, 해수 밑으로 85.5m에서 내려간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밟고 가지고 지금 탄탄하게 된 건데 원래는 이 주위처럼 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소금이 이제 굳어 있는 게 원래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다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꼭 뭐 포장하는 것 같죠? 포장하는 거죠. 대부분은 물이 말라붙어 소금 결정체들이 하얗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결정화 되어 있는데 짜요.
배드워터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싶다면 소금 사막의 가장 안쪽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 결정이 아주 이쁘게 자라고 있네요. 지금 보면 침상으로 자라는 애들도 있고 여기도 눈처럼 막 자라는 애들도 있고 아주 안쪽이 깨끗한 것들은 아주 하얗게 눈처럼 너무 이쁘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깨져 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 있는 솟아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원래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소금 물이었을 때는 애들이 뭐 더워지고 해도 부피가 변하더라도 유체니까 액체니까 이게 쉽게 걔들이 이제 수위 변화로 뭐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데 이제 고체가 되면 애들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팽창 결정화가 진행이 되면 팽창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제 밀게 되겠죠. 부피가 증가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막 깨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자국들이. 마치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메마른 이 땅은 데스밸리란 곳을 가장 절실히 느끼게 해줍니다. 고립과 황폐함, 그 속에서 오는 적막감. 하지만 그 황량함이 어느새 아름다움으로 반전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은 해수면보다 낮은 이 소금 평원이 이곳 데스밸리에서 가장 높다는 3,478m의 텔레스코프 삼봉우리와 어우러져 있다는 겁니다. 절묘한 신의 조화가 아닐까요? 배드워터의 소금은 데블스 골프 코스에서 정말 기묘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야, 아, 푹푹 찌네. 네. 아, 이게 특이하네 또. 소금을 만들면 우리 또 하나의 장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아, 여기도 굉장히 특이한 지형인데요. 다른 데서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름도 붙여진 것처럼 데빌스 골프 코스라고 이름이 아주 특이하게 붙여졌죠. 그래서 악마가 아니면 이런 데서는 골프를 칠 수 없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꼭 생각하면 옛날에 쟁기로 농사 짓기 전에 밭 갈아놓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 지금 보시면 이게 소금 덩어리거든요. 소금 덩어리. 소금하고 지금 흙하고 막 섞여 있는데 얘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기괴한 소금 덩어리들로 메워진 벌판은 독특한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거칠고 땅이 그러니까 악마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것 같고, 중간중간에 보면 구멍들이 꼭 골프공 들어갈 만한, 골프 칠 때 그 홀, 그런 크기의 구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한 지역이네요. 이곳은 4천여 년 전만 해도 9m 깊이의 소금 호수였습니다. 물이 말라붙으면서 소금과 진흙이 한데 섞여 바위처럼 굳어집니다. 그러다 종종 내리는 빗물에 소금이 녹게 되는데요. 이미 굳어있는 소금 덩어리가 비가 올 때 녹아나가는 거죠. 녹아나가고 잘 안 녹는 애들만 남아있는 거죠. 씻겨나가고 남은 애들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남아있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뾰족한 모양이 아주 느리게 자라기도 한답니다. 자기는 비슷한?
이곳은 마치 달의 표면처럼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어디선가 마치 악마들이 골프를 치고 있을 것 같죠? 데스밸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비로운 장소로 꼽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돌이 있는 레이스트랙 플라야라는 곳이죠. 그곳은 특히 가는 길이 험해 사륜구동차로 가야 합니다. 데스밸리는 지구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가혹한 땅 중 하나죠. 덥기로는 사하라 사막과 1, 2위를 다투고 연평균 강우량은 5cm 이하입니다. 어쩔 때는 14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던 모질고 혹독한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도 생명이 피어납니다. 바로 조슈아 나무죠. 미국 서부 사막지대에 자라는 용설란의 한 종류입니다. 사막 동물들에게 먹이와 안식처를 내줌으로써 이곳의 생명을 이어주는 소중한 존재죠. 드디어 도착한 레이스트랙 플라야. 그 유명한 미스테리의 땅입니다. 이야, 정말 힘들게 왔습니다. 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이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 아주 진짜 웃기는 이 작은 오토바이 타이어 같은 걸 가지고 이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앞에 타이어하고 뒤에 타이어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지금 이걸 스페어 타이어로 지금 우리가 갈아 끼고 지금 우리가 한 8마일 정도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더 우리가 가야 돼요. 지금 이제 이게 왔는데 지금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하여튼 걱정인데 지금 한 뭐 40여 킬로를 지금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잘 버텨주기를 바랍니다. 잘 버텨줘야. 자, 이제 뭐 세일링 락이 나온다는 지금 우리가 레이스트랙 플라야에 왔습니다. 레이스트랙 플라야. 그래서 여기서는 돌이 사람이나 동물에 의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큰 돌들이 이렇게 몇 킬로씩 되는 돌들이 이 위에 이렇게 굴러간다고요. 진흙 위를. 그래서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그게 아주 특이한 양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런 건 사람들이 일부러 던져놓는 돌인지 모르겠네. 운이 없으면 못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다 지워진다는 게 몇 년 지나면. 돌들이 있기는 한데 여기는 아직 그런 자국이 안 보이네요. 이쪽도 돌들이 있는데 별로. 아,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잘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돌이 하나 있는데 저기서 이렇게 막 여기서 오는 거 지금 모양이 나오죠. 저쪽에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쪽에 하나 더. 여기는 아주 잘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야, 신기하네요. 보세요. 쭉 이것도 그냥 쭉 오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네요. 돌이 여기 지금 딱 끝나는 데서 없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와서 이제 딱 섰다는 거죠. 다음에 또 이제 바람이 불면 또 얘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게 큰 돌이니까 크게 자국이 나고 또 작은 돌은 작게 자국이 나고 있죠. 이 무게가 이제 적게 나가는 거니까 무게 많이 나가는 놈은 더 많이 누를 거고 크기도 더 크고. 아, 신기하네요. 경사가 전혀 없는 사막에서 이 돌들은 어떻게 이곳까지 온 것일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의 과학자들도 몇 년을 매달렸지만 아직 명확히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몇 가지 가설들만 내놓고 있을 뿐이죠. 최근에 밝혀진 그런 가설이죠. 이제 가능한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이 이제 지금은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게 말라있는, 진흙이 말라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차례는 여기가 젖게 돼요. 그러니까 젖으면 이 마찰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미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젖어 있는 상태에서 매끄러우니까 그때 이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면 이 돌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또 나오는 이론은 뭐냐 하면 겨울이 되면 이제 여기에서 물이 차니까 물이 얼게 되는 거죠. 밑에서 얼어서 이걸 들어 올리는 거예요, 암석을. 그래서 이거를 들어 올리게 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그 부력을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해서 그때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이동한다. 뭐 이런 또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고 그래요. 보시면 이름에 걸맞는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레이스 트랙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경주하는 것처럼 돌들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 있는데 둘이가 온 자국도 비슷해요. 모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마 바람이 비슷하게 불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또 한 개 더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한 개 더 있는데 얘는 훨씬 더 멀리까지 지금 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아마 얘가 지금 얘들보다 좀 더 가벼워서 아마 멀리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까지 얘는 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이런 게 지금 쟤는 중간에 있는 애는 좀 큰데도 좀 쟤보다 또 뭐 많이 와 있는 거는 아마 밑에가 좀 이제 딱딱하게 돼 있냐 좀 부드럽게 돼 있냐 이런 거하고 또 영향을 이제 아마 받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바닥이 아마 이렇게 팽팽하죠. 상대적으로 팽팽하니까 얘가 이동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딱딱하고 거칠거칠하면 모나면 가다가 이게 걸리니까. 이거 무거워서 안 되겠는데 잘 그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평평하잖아요. 보세요. 그래도 뭐 이게 무겁지만은 그래도 많이 이동한 거죠.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진짜 뭐 꼭 레이스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저쪽에 있는 돌은 평평한데 바닥에 보시면은 이놈 돌이 이게 굉장히 불규칙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마 이동하기 쉽지가 않겠죠. 사이즈 크기는 지금 좀 비슷하지. 여기 약간 크긴 하지만 비슷한데 얘들이 이동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동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평평한 놈보다는.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좀 적게 이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이 만들어지는 자국도 달라지고 이동하는 거리도 아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돌들이 움직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미친 것은 바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돌이 움직인 흔적들을 보면 이곳으로 부는 바람의 방향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이 움직일 수 있게 마찰력을 줄이려면 건조한 여름이 아닌 비가 오는 겨울이어야 한다는 거죠. 얘가 비가 약간 와가지고는 이게 잘 젖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겨울에 이제 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왔을 때 젖었을 때 된다고 하거든요. 비가 꽤나 와야 얘가 젖어서 지금 제 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지금 여기도 이 자국이 남는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게 얼마나 여기가 건조한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물을 이렇게 딱 뿌려놔도 금방 지금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여기가 건조한 지역이라는 거를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 물이 스며들고 싹 말라버리잖아요. 이런 뜨거운 열기의 땅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불가사의한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지질학자들이 이곳을 찾아왔겠죠. 죽음의 계곡을 항해하는 암석들. 이 수수께끼는 과연 언제 완전히 풀릴까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황량한 그런 지역으로만 데스밸리, 그야말로 이름처럼 굉장히 황량한 그런 지역으로만 생각했는데, 지질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러한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그런 지질 현상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지질학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스밸리
움직이는 돌만큼 유명한 살아있는 풍경이 또 있습니다. 샌드듀, 즉 모래 언덕입니다. 그곳에 첫 발을 내딛자 고운 모래가 저의 발끝을 쓰다듬습니다. 바람결이,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모래 결이 아주 이뻐요. 바람에 실려와 쌓인 모래 언덕. 그곳에 제 흔적을 남깁니다. 멀리서 볼 땐 참 작다 싶었는데 막상 와보니 저를 압도합니다. 아유, 산 넘어 산인데요. 끝도 없네. 가도 끝이 없어.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멀어요. 그게 가깝지가 않아요. 저 지금 제일 높은 데로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언덕을 내려가려 하자 모래가 제 발목을 삼킵니다. 모래 쪽에 잠기겠는데요? 타고 가보겠습니다. 혹시 되나? 안 되네. 안 미끄러지네. 뛰어내리는 거 체질에 맞는 것 같습니다. 데스밸리에는 이런 모래 사막이 5개가 존재하는데 그중 이곳 메스키트 모래 언덕이 가장 큽니다. 인근 산에서 풍화된 고운 모래 입자들이 호수에 침전되었다 바람을 타고 이동하여 쌓여서 이렇게 모래 언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림자가 또 생긴 게 이 조개처럼 생겼네. 조개처럼. 햇빛이 지금 저기서 이제 지어 가려고 하는데 햇빛이 비치는 반대 방향인 게 지금 그림자가 아주 이쁘게 졌어요. 이뻐서 괜찮아요. 이뻐서. 빛과 그림자 형태에 따라 시시각각 다른 모양을 선보이는 모래 언덕. 때문에 이곳은 사진작가들이 아주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죠. 바람에 의해 섬세하게 빚어진 모래결, 그리고 그 결을 따라 드리워진 근사한 음영. 이곳엔 오직 빛과 바람만이 존재하는 듯 합니다. 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제일 높은 정상까지 가보겠습니다. 이 곡선이 진짜 자연 곡선이네요. 그야말로 한복의 그 옷의 선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꺾이네. 부드러운 모래가 업급의 세월로 깎이고 쌓여 고운 능선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저는 가만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빛과 어둠이 만들어내는 장대한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빛과 그림자, 뭐 빛과 어둠, 빛에는 뭐 어둠이 또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저는 오늘 오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빛은 아름다운 것, 좋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어둠은 안 좋은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면서 이렇게 능선을 탁 만날 때 보니까 바로 빛이 있는데 그 어둠이 와서 만나요. 근데 그 만난 선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어둠을 이렇게 나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같이 조화되면 상당히 아름다운 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어둠과 그림자도 좀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서부를 여행했던 지난 며칠 동안 수없이 맞이했던 일몰과 일출의 순간들. 대지 위로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하루 중 가장 순수하고 경건한 시간. 저는 그 순간 이 자연이 주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